브루스 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그가 미국 영화 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노력하면서 겪었던 편견과 차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시아계 혈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멸시와 과소평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 할리우드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했고 아시아계 배우가 주연을 맡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브루스 리는 한때 TV 시리즈 그린 호넷 1666년, 1667년에 카토 역으로 초대되었지만 그의 무술 재능은 높이 평가되었지만 그는 단지 조연으로 주어졌고 깊이가 부족했으며 그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서부에서 모험을 떠나는 중국 무술가의 이야기를 다룬 전사 The Warrior라는 텔레비전 시리즈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조차 아이디어가 거부되었고 나중에 쿵푸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었으나 주연은 백인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브루스 리에게 직업상의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단지 자신의 민족적 기원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편견과 차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브루스 리의 경력은 찬란한 정점도 있었지만 실패와 어려움도 있었던 흥망성쇠가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해 홍콩 영화 산업에 입문하였고 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하지만 그 영화는 무술 영화가 아니었고 그는 무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야 진정한 열정을 찾았습니다. 브루스 리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무술 학교를 열었고 뛰어난 기술과 독특한 교육 스타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그의 태도는 중국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다른 무술 고수들과의 까다로운 시합을 포함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브루스 리는 여전히 자신의 열정을 추구했고 중국 무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무술 유파의 장점을 결합하여 지트권도라는 자신만의 무술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심오한 무술 비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에 대한 그의 정신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미국 영화 산업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그의 열정을 담은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거부되거나 그가 원하는 대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그는 여러 번 낙담하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브루스 리의 경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는 아마도 그가 기회를 찾기 위해 할리우드를 떠나 홍콩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의 중요한 공헌과 입증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국에서 그가 받아마땅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콩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압박과 실망을 견뎌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 브루스 리는 부요, 정권, 패룡, 용쟁호투 등 일련의 블록버스터 무술 영화로 빠르게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현대 무술 영화 장르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엄청난 압박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관객과 언론의 기대에 맞서야 했으며 영화 산업 내부의 갈등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업무로 인한 압박은 브루스 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종종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계속해서 높은 강도로 일했습니다. 예술과 무술에 대한 헌신 브루스 리는 재능 있는 무술가이자 영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술 영화 산업의 변화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무술, 철학, 신체 건강 분야에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운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과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브루스 리는 어린 시절부터 전통의 엄격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인 무술 시스템을 만드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유연성, 속도,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격투 철학인 지트권도를 연구, 테스트, 개발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적응과 끊임없는 학습을 강조하는 삶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브루스 리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전통 중국 무술계에서는 외국인과 무술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됩니다. 브루스 리는 서양 학생들에게 무술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무술 고수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술에는 경계가 없으며 누구든지 더 강해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브루스 리가 이루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시아인의 이미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할리우드에서는 아시아인들을 비겁한 조연이나 악당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루스 리는 이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인도 영웅이 될 수 있으며 힘과 자부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할리우드가 그에게 영화 쿵푸의 주연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홍콩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역사를 바꾼 것은 바로 이 결정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는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현대 무술 영화 장르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는 그의 가장 큰 업적이다. 아시아 배우가 주연을 맡은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라는 점뿐만 아니라 서양 영화가 중국 무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영화의 성공은 이후 제키 찬, 주윤발, 이영얼 등 수많은 아시아계 배우들이 할리우드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브루스 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직장의 압박, 대중의 기대, 자신이 세운 목표 등에서 비롯된 압박이 그의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하고 고강도 훈련을 했으며 때로는 먹는 것과 쉬는 것을 잊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73년 그는 자신의 경력의 절정기에 세상을 떠났고 팬들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무술과 영화를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더 나아가 꿈을 끝까지 추구하려는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브루스 리의 사랑과 결혼 생활도 그의 경력만큼이나 폭풍우가 심했습니다. 그와 린다리 캐드웰은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졌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과 상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린다리 캐드웰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브루스 리를 만났을 때 그의 지성, 열정, 추진력에 곧바로 매료되었습니다. 린다의 가족이 인종적 차이로 인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964년에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 분리가 아직 존재하던 시절, 백인 여성과 중국인 남성의 결혼은 흔치 않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삶을 꾸리고 두 자녀 리꾸옥 하오와 리흐엉 응웅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브루스 리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홍콩과 미국을 끊임없이 오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연기에 투자하고 무술을 가르치고 격투 철학을 공부하며 보냅니다. 린다는 항상 남편을 지지했지만 그가 가정 생활에서 떠나는 것은 그녀에게 큰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아픔은 삶의 거리나 어려움이 아니라 브루스 리의 갑작스러운 이탈이었습니다. 그는 1973년 7월 20일 32세의 나이로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으며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남겼습니다. 린다는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녀는 파트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자녀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 후인 1993년에
그들의 아들 브루스 리도 영화 크로우를 촬영하던 중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잘못된 소품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파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리 가문의 저주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으로 린다는 더욱 지쳐버렸다. 그녀는 강해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묻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 그 비극이 그토록 잔인하게 반복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리 흐엉 응웅의 딸은 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책을 쓰고 행사에 참석했고 그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녀의 삶이 상실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브루스 리를 언급할 때 사람들은 단순히 무술의 전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살고 사랑했으며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겼고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게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한 채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브루스 리는 어느 순간 그 모든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인지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답이 무엇이든 그의 유산은 무술과 영화계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1973년 7월 20일 브루스 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가족에게 큰 상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무술의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의 절정기에 Enter the Dragon이